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상처리 관해서요. 아까 원영훈 의원님께서도 이 경찰청장님께 이 경찰들의 공상공무원 문제에 관해 질의 주셨고, 이제 박지혜 의원님께서도 공무원 공상처리 어려움에 대해 잠깐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이제 존경하는 이영석 의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했던 김영국 소방관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 데자뷰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이 같은 질병 혈관 육종암으로 돌아가신 김범석 소방관 이야기가 그 당시에서도 이제 언론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20대 국회에서도 이 소위 김범석 소방관법이라고 불렸던 이런 공상추정법이 발의가 됐었지만 결국 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영석 의원님과 함께 이 재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20대 때 인사혁신처에서 이 공상추정 및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그 입법 효과를 이미 많은 제도가 시행 중이고 향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자 하셨는데, 이미 이번 김영국 소방관 참 사연에서 그 공상 처리의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사각지대 그리고 소외되는 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가적으로 그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에 입증 책임 전환제도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셨는데,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사혁신처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하실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공상추정법이 이 파격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40여 개 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캐나다나 호주에서도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법안이고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김영국 소방관의 참 말씀처럼 가슴 아프게 국가로부터 버려진 심정이 되지 않도록 이제 인사혁신처와 함께 이 공상추정법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검토하신 바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입법을 하신 것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할 예정이 확실하게 지금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또는 산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 이제 여름에 이 집중호우와 이런 참 태풍 등으로 이 47명이 사망하고 이 26명이 부상하고 6명이 실종되는 등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충주에서 송성환 소방사가 이렇게 실종되고 또 우리 의암호에서 이종우 경감님도 실종돼서 3일 만에 발견되고, 그리고 결국 춘천시 공무원 이영기 중후관은 결국 한 달 동안 수색했는데도 발견되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소방관의 경우에는 실종 장소에서 무려 8.7km를 떠내려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소방 인력들이 동료를 찾아서 그렇게 헤맸었고요. 이종우 경감님 역시 참 3km를 떠내려가서 아주 힘겹게 수색을 한 끝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 이런 반복적인 실종 사고가 너무도 반복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뭔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강이라든지 이제 댐이라든지 아니면 바다는 물론이고 뭐 헬기를 타는 공무원들, 또 이런 하천, 계곡, 산악 지형에 출동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무원뿐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 이런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종, 조난 등에 대비해서 위치 발신기 GPS를 당연히 부착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저도 생각을 했지만 그 이종우 경감님의 그 가족분도 그랬고, 이번에 해수부 직원분, 공무원분의 그 실종 가족분도 이런 GPS 이거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요청을 저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21세기에 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위치 추적이 안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안을 준비할 텐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소방청에서도 경찰청에서도 그리고 네. 네,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정말 실효성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현재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논의를 좀 진지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독도 헬기 사고 났을 때 그 얘기를 들었고요. 예, 예. 우리가 그걸 하면 좋겠다는 거를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다 가능하고 현재 하니까 뭐 소방에서 그런 관계를 추진하고 또 국회에서 그 부분의 입법을 예, 추진하시면 함께 추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방 사무에 있어서 얼마 전 이제 지자체 국정감사 당시에 제가 몇 분의 시도지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소방 사무가 이 지방 사무로만 놔둬서 맞느냐? 왜냐면 이제 소방 사무의 경우 기존에는 이렇게 화재 진압 이렇게 동네에서 일어나는 작은 화재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사고라든지 환자를 단순히 이송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지방 사무로 이렇게 인정이 되겠지만 이제 건물들도 정말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자연재나 이런 것들도 화학사고라든지 방사능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수 없는 국가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제는 소방 사무가 단순히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이제 지금 소방관들의 인건비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결국은 지방사무라는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이 지방사무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는 국가직이 됐으면 이 국가가 부담해라. 이런 참 안타까운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사무도 국가사무도 규정을 한다면 재정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고 무늬만 국가직이라고 참 기쁘듯이 놀리듯이 이런 말을 더 이상 소방 조직이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문제에 있어서도 예.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 국가사무를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답변 드리고 이건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재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지자체에서 지금 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는 국가가 다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든지 뭐든지 다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1차적 책임을 지방에서, 광역에서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사무로 가져오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과 함께 다 한번 뭐 신중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소방 국가직화 할 때도 현재와 같은 어떤 운영체제 이거는 그대로 한다는 걸 여러 번 지방에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 하여간 뭐 오 의원님의 취지는 다 제가 알 수 있고요. 예, 예.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